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몸에서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가치는 병원비로도 계산되고 간병비로도 계산되며 무너진 일상과 생존의 기회 손실로도 계산됩니다. 하지만 그 10억 원을 지키는 방법은 비싼 영양제도 한방 치료도 고급 건강식도 아닙니다. 정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 숨 쉬는 법, 앉는 자세, 걷는 시간, 먹는 순서, 그리고 잠자는 습관. 이 작은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먼저 챙기시나요? 건강을 생각하며 비타민을 챙기고 유산균을 고르고 좋은 음식과 영양 보조제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삼켜도 정성스럽게 고른 유기농 식품을 먹어도 그 모든 영양소는 자율신경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소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해독 능력이 무너집니다. 결국 영양소는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으며 배출되거나 저장됩니다. 저장된 곳은 대부분 지방입니다. 자율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근본을 조율합니다. 우리가 숨 쉴 때, 음식을 소화할 때, 심장이 박동할 때, 체온을 조절할 때도 이 자율신경이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있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가속 페달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삶이 이 브레이크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멀티태스킹을 하며 성과를 요구받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속도감에 우리의 몸은 언제부터인가 항상 긴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과잉항진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장은 수축하며 혈관은 좁아집니다. 영양소가 이동해야 할 경로가 모두 막히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건 단지 피곤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 덧붙이지만 정작 우리 몸은 가장 기본적인 회복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회복은 빠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영양제보다 자율신경을 먼저 돌보세요. 그렇다면 자율신경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1대2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이 간단한 호흡은 단 3분만 해도 부교감신경을 깨웁니다. 이 리듬은 몸에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스트레스에 긴장하던 장기들이 이완되고 혈관이 열리며 혈액이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걷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 없이 천천히 걷는 것, 주변을 둘러보며 바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경계를 쉬게 만드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셋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멈춰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소리와 냄새와 빛을 인식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스스로를 재조정합니다. 삶은 결국 속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 보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가가 중요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조제를 먹었는가 보다 몸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은 바로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기 위해 삶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할 나침반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은 몸에게 브레이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졌던 적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근육은 내일 병상 위에서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병원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며 쓰는 간병비, 약값, 재활치료비, 요양시설 이용료는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낸다면 6억 원, 20년이면 12억 원. 결국 우리는 운동하지 않은 대가를 현금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의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 이내의 근력 운동, 적절한 스트레칭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10억 원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가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노화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저하로부터 시작됩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기침하는 힘조차 줄어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침대에 눕기 시작합니다. 30대에는 유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무릎, 고관절, 어깨의 가동 범위를 지키는 스트레칭은 중년 이후의 퇴행성 질환을 막는 예방주사입니다. 50대에는 근력을 집중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의 변화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은 곧 예방 가능한 노화의 속도입니다. 근력이 있어야 관절도 덜 상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낙상과 당뇨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코어 근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부, 등, 엉덩이, 골반 근육은 우리가 똑바로 걷고 앉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생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보폭이 좁아지고 결국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수십 년 쌓아온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합니다. 지금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지출로 갚게 됩니다. 운동은 고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다름 아닌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상 대신 운동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장이 여러분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학자들은 이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 조절, 면역 시스템, 대사 기능, 심지어 자율신경계의 작동까지 깊이 관여하는 정교한 신경망이 바로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에 영향을 주고 뇌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우리의 심리 상태를 조율합니다. 따라서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안할 수 없고 장이 혼란스러우면 삶 전체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만성 피로, 불면, 불안, 과민성 장 증후군, 잦은 감기, 원인 모를 체중 증가를 겪고 있다면 그 시작은 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된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잦아지며 이 모든 것이 자율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장 기능이 무너지면 먹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채소, 영양제를 먹어도 그 유효 성분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배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찐다고. 이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장내 환경의 질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장을 비우고 장을 쉬게 하고 장을 기쁘게 하는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유산균 섭취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장의 운동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시판되는 제품 중에서도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변이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나오며 2. 피로도가 줄고 3. 숙면의 질이 좋아지며 4. 피부에 윤기가 생기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혹은 1일장 디톡스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물만 마시며 장을 쉬게 하는 방법 혹은 3일간 바나나, 요구르트, 죽 식단으로 부드럽게 청소하는 방법 모두 효과적입니다. 단, 반복적 단식은 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자주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입니다. 야채,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순서로 먹고 식사량은 포만감의 70%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최소 3시간은 활동하는 것이 장 골든타임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유산균 하나, 식사 순서 하나, 단식 하루가 장의 안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장을 긴장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인간관계, 업무, 미디어 정보 과부하 이 모든 것이 장을 굳게 만들고 설사나 변비, 복통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에 장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소화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장을 돌보는 건 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장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너무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나 식습관으로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장에 여유를 주세요. 부드러운 음식과 따뜻한 물, 천천히 씹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몇 분의 쉼. 그것만으로도 장은 다시 미소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면 마음도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결국 삶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장은 제2의 뇌입니다. 그리고 그 뇌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깊은 숨을 쉬어 보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을 얕은 호흡으로 보냅니다. 가슴 위쪽만 움직이며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식이죠. 이처럼 얕고 빠른 호흡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의 깊이로 안전을 판단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본능적으로 숨이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며 위장과 장의 움직임을 억제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일시적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집중이 흐트러지며 가슴 한가운데엔 늘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무호흡의 흥분 상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몰입할 때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숨을 멈춥니다. 인지하지 못한 채 호흡을 잠시 멈추거나 얕게 바꾸죠.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들이 지속되면 두뇌는 일상을 긴장 상태로 오해하고 온몸은 마치 도망가야 할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호흡은 마음을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1:2 호흡법입니다. 3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고 6초간 입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단순한 호흡법이지만 이 리듬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번, 단 3분씩만 이 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근육은 이완되며 위장과 장도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위를 보는 심호흡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는 이 동작은 긴장으로 수축된 흉곽을 확장시키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줍니다. 동시에 시선의 전환이라는 정신적 효과도 함께 따라옵니다. 불안과 걱정은 대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커집니다. 시선을 위로 들고 호흡하면 그 무게는 놀랍게도 절반쯤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숫자 세며 호흡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동안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뇌파 안정과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호흡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바쁘고 빠른 호흡으로 가득 찬 하루라면 이제는 멈추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신경이 정돈되며 소화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바로 한 번의 깊은 호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따뜻한 밥부터 한 숟가락? 아니면 바로 메인 요리부터 드시나요? 사실 식사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작용과 혈당, 심지어 체지방의 축적까지 결정짓는 생리학적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때 사용되지 못한 혈당은 바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 부르며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피로, 식후 졸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의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식이섬유는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사 순서는 단순히 체중 조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식사 자체를 편안한 경험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식사 중 자주 느끼는 과식, 급한 삼킴, 식후 속쓰림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태에서 식사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야채부터 천천히 씹고 단백질을 거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로 넘어가는 식사는 자율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위와 장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특히 꼭꼭 씹는 습관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씹는 동안 턱 근육은 부교감신경과 연결된 신경들을 자극하며 포만감을 느끼는 뇌 영역에 신호를 보내 배부름을 빠르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과식을 줄이고 음식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꼭꼭 씹으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얼굴 근육도 풀리며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처럼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돈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의 순서와 태도는 우리가 매일 23번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루틴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기 전에 순서를 바꿔보세요. 양을 제한하기 전에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느껴보세요. 건강은 조절된 욕망의 결과입니다. 무작정 참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조정하고 속도를 늦추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체중, 소화, 에너지, 자율신경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회복도 모든 변화는 식사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야채부터 천천히 한 입 드셔보세요. 몸은 곧바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를 위해 수많은 화장품을 바릅니다. 영양크림, 콜라겐, 앰플, 고가의 세럼, 아무리 비싼 성분을 얼굴 위에 올려도 피부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진짜 피부의 생기는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피지선과 진피층, 모세혈관이 촘촘히 얽혀 있는 얼굴 피부는 몸 전체 혈액순환에 가장 민감한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 깨끗하고 따뜻한 혈액이 흐르면 피부는 투명하고 탄탄해지며 탁하고 느린 순환은 피부를 칙칙하고 처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먹는다고 그대로 피부로 가지는 않습니다. 장에서 흡수된 후 간을 거쳐 혈류를 타고 필요한 부위로 운반되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질문해야 합니다.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혈류를 결정할까요? 바로 장 건강, 수면의 질, 그리고 자율신경의 안정입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독소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때 혈액은 탁해지고 염증 유발 물질이 온몸을 돌게 되며 그 영향은 피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수면이 얕고 깊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는 재생의 기회를 잃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성장 호르몬과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 무너지면 피부톤은 칙칙해지고 모공은 넓어집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면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염증을 키우며 결국 피부의 수분 보유력과 탄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피부는 내면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적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피부를 위한 루틴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고 점심에는 야채를 먼저 먹으며 소화의 순서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햇빛을 받으며 15분간 천천히 걸으며 혈류를 자극하고 밤에는 식시 전에 조명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준비하세요. 하루에 3번, 3분씩만이라도 1:2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이것이 바로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닌 피부에 흐르게 하는 루틴입니다. 거울 앞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액이 피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는 흐름의 예술입니다. 바르기 전에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면을 휴식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잠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망가졌던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재건축 시간입니다. 특히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현대인에게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회복 도구입니다. 하루 동안 몸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긴장합니다. 스마트폰, 업무, 대화, 교통, 카페인, 이 모든 자극이 교감신경을 끌어올리고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죠. 그렇게 저녁이 되면 힘들다는 신호가 오지만 신경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깊은 수면입니다. 얕은 잠이 아니라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장이 스스로 움직이며 두뇌가 하루의 독소를 청소하는 진짜 회복의 시간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닙니다. 면역 조절, 항산화 작용, 뇌 회복, 장 운동 조절까지 관여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수면의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낮의 습관에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멜라토닌 생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낮에 걷지 않으면 밤에 잠들기 어렵고 낮에 햇볕을 받지 않으면 밤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은 무엇일까요? 아침 30분 내에 햇볕을 받으며 15분 이상 걷기, 점심 이후 카페인 줄이기, 오후 5시 이후 운동 피하기,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까지 마무리, 밤 9시 이후 조명은 어둡게, 스마트폰은 멀리, 10시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 멜라토닌 리듬에 몸을 맞추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을 쉬고 1대2 호흡을 하며 몸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는 잠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자율신경을 재정비하고 장을 살리며 피부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은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약은 그날의 증상만 멈추지만 잠은 삶 전체의 방향을 돌립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참아야 한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건강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억제의 기술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며 버티는 다이어트는 신체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의 불균형이야말로 요요 현상, 폭식, 식욕 조절 실패, 수면 장애, 장 트러블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핵심 원칙부터 바꿔야 합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첫걸음은 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장을 안정시켜야 영양소가 흡수되고 불필요한 독소가 배출되며 염증이 줄어들고 자율신경계가 안정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실천 루틴이 있습니다. 1일 1회 24시간 단식 혹은 3일간의 부드러운 식단 루틴. 바나나, 요거트, 죽 등의 식품으로 장에 휴식을 주고 보골력을 회복시킵니다. 식사량은 포만감의 70% 선에서 멈추기. 배가 가득 찼다는 느낌이 오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두는 훈련을 통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식후 피로감을 줄입니다. 유산균 중심의 식이 패턴 만들기. 정해진 시간에 유산균을 섭취하고 이를 도와주는 섬유질과 발효 식품 김치, 된장 등을 함께 먹으면 장이 점점 안정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억제가 아닌 조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자율신경이 회복되면 가짜 식욕이 사라지고 몸은 진짜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식사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흡수된 영양소가 지방보다 근육으로 향하게 합니다. 실제로 친구와 웃으며 한 끼를 즐긴 다음 날 체중이 줄었다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억제보다 회복입니다. 즐겁게 먹는 자가 가장 날씬하게 늙습니다. 오늘부터 기분 좋게 천천히 적당히 먹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몸은 억지보다 균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야말로 여러분의 체중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를 얼마나 빠르게 살고 계신가요? 아침부터 분주한 출근길, 쉼없이 이어지는 회의, 짧은 식사, 쉴 새 없는 스마트폰 알림까지 하루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현대의 질병은 단순히 음식이나 환경,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원은 바로 서두름입니다. 쉴 틈 없는 일상은 교감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장은 제 기능을 잃고 수면은 얕아지고 맙니다. 그렇게 피로와 염증, 노화가 가속화되죠. 천천히 살지 않으면 몸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전투 태세로 만드는 반면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은 서두르는 일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천천히 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습관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으며 70%의 포만감에서 멈추기. 하루 한 번은 목적 없는 산책으로 몸과 마음 이완하기. 입욕이나 족욕으로 체온을 높이고 긴장을 풀기. 1대2 호흡법으로 마음의 속도를 늦추기. 이것이 느린 하루 루틴입니다. 빠름보다 리듬을, 성과보다 회복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느린 루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장 기능과 수면의 질을 회복시켜 자율신경계를 균형 있게 되돌립니다. 천천히 살 때 비로소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도 더 빠른 성취도 아닙니다. 바로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그 속에 진짜 건강, 진짜 삶의 여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몸은 그것만으로도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란 무엇인가요? 그저 병이 없는 상태? 이상적인 몸무게? 좋은 혈압 수치?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복리다. 하루하루 쌓아온 작은 습관들이 이자를 붙여 돌아오는 것. 어제의 한 걸음이 오늘의 혈관을 지키고 어젯밤의 수면이 오늘의 면역력을 만들며 천천히 씹은 식사가 내일의 염증을 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평생을 설계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운동, 수면, 식사 습관, 장 건강 루틴, 그리고 호흡 하나까지도 그 자체로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걷는 습관은 무릎 수술을 막고 수면의 리듬은 치매를 늦추며 장을 위한 식사는 면역을 지키고 하루 3분의 호흡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한 번 병에 걸려 수천만 원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하루 30분의 루틴 하나가 10억 원의 건강 자산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막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10년 후 병원 대신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기전이 아니라 평생 포트폴리오다. 오늘도 그 포트폴리오에 작은 투자 하나를 더해보세요. 그 이자는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율신경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핵심 시스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걷고 느끼는 모든 과정이 자율신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섬세한 시스템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균형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회복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싼 약도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보골력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에서 야채를 먼저 먹는 일, 햇살을 받으며 15분간 천천히 걷는 일, 하루 3번의 깊은 숨,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순간, 그리고 밤이면 조용히 잠드는 습관. 이 작고 단순한 루틴들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율신경을 정돈하며 몸 전체에 맑은 피가 흐르게 하고 장과 피부, 심장과 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삶입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루를 나답게 살아가는 연습. 그 하루가 10년을 바꾸고 그 하루가 병원이 아닌 자유를 남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도 회복의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따뜻하게.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